자, 일단 여러분 지문 필기 하시고, 사실은 정말 간결하게 제가 털었거든요. 더 간결해질 수 있으면 더 간결해야 돼요. 아까 첫 지문에서 봤잖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이제 내가 너무 평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첫 지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당위성이 끝났어. 그래도 이제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는데, 이렇게 자꾸 좀 어렵거나 뭐 처리가 안 되거나 정보량이 많거나 하는 지문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선생님 뭐 한 달락씩 끊으면 안 되나요? 문제부터 보면 안 되나요? 안 된다니까. 몇 번 얘기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풀어서 쉬워졌던 때가 있어. 문제부터 봤더니 좀 쉽더라. 문학도 보기부터 봤더니 쉽더라. 그거는 쉬운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들이 어차피 쉬운 지문들이고 어차피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선지나 보기를 봤을 때 그게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 더 쉬워지는 접근 방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쳐줘야 한 543? 진짜 많이 쳐줘야 543등급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지문들이 쉬워지는 느낌이고요. 뭐 선생님 저는 3등급 맞춰 상관없어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의 가능성이 연봉 100억이면 연봉 한 80억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전 연봉 1억만 있어도 행복해요. 아니 연봉 100억인데 물론 선생님 전 1억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깨달음과 뭐 성찰과 현자 타임의 끝에 막 진짜 깨달음의 결과라면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벌써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부터 보든 뭐 끊어 읽든 문학 보기부터 보든 그거는 어차피 쉬워서 쉬운 게 더 쉬워지는 것일 뿐, 지금처럼 정보량이 빵빵빵 터져버리면요 그러다가 더 힘들어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정보가 5개가 있으면요 그 5개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보의 수가 50개면 50개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는 2의 5승가지고 2의 50승가지예요. 그러니까 2의 5승가지야. 경우의 수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선지부터 보든 보기부터 보든 사실은 크게 상관없고, 오히려 선지 보기가 더 쉽게 만들어주긴 해요. 왜? 처리할 정보 자체도 없고 사고가 좀 더 덜 복잡하고, 그런데 선지나 보기를 보면은 2의 5승가지 중에 한 10가지 정도만 건드려주기 때문에. 근데 정보량이 50개가 있는 건 2의 50승가지가 되는 거고, 선지에서 30개 물어보잖아요. 누가 30개를 기억을 하냐고요. 어차피 못 푸는 거야. 시간 낭비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쉬운 지문들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에 의존해버리고 거기로 여러분의 실력이나 간수 자체를 맞춰버리면 한계가 너무 극명해지고, 1페이지 제발 1페이지 보고 아직도 모르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자, 얼추 이제 필기가 다 돼가니까 지문 같이 뚫을 거예요. 봅시다. 이 지문이 사실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데, 정보량 많을수록 제가 어떻게 하라고는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최대한 정보량을 털어내면서 갈 거고요. 자, 1913년 노벨 화학상은 중화표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쓰기 수여된다. 이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닐 거고, 딱 봐도 코로나?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자,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얘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수여가 됐다. 자, 봐봐. 지금 옛날 수능이라면 노벨화학상을 왜 받았는지가 중요하지만, 요즘 지문은 알죠. 어떻게 얘를 가지고 증폭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학 지문이고, 증폭의 원리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증폭 현관펜으로, 지금 증폭을 한 4번 얘기할 거야. 읽다 보면 또 있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글의 주제는 뭐예요?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증폭이 된다. 코로나 세포 하나만 있어도, 분자 하나만 있어도 증폭이 돼서
검출을 할 수 있다. 대단한데?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볼 건데 4개 요소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주형 DNA, 두 번째 프라이머, 세 번째 DNA 중합 효소, 네 번째 사중의 뉴클레오타이드. 일단 하나씩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 근데 주형 DNA 증폭 과정 부위를 표적 DNA. 그럼 이런 거네. 얘가 예를 들면 폴더 같은 거고요. 얘는 원본 파일 같은 거네요. 자, 2번.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자, 봐봐. 내가 여기 밑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긴 이중가닥인데 여긴 단일 가닥이 됐으니까 비교 대조하려고요.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에 시작 끝에 결합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프라이머는 굳이 따지자면 컨트롤 C 정도? 내가 복사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컨트롤 C 정도? 계속 봅시다. DNA 중합 효소 3번은 뭐야? DNA를 복제한다. 컨트롤 V네 얘가. 그럼 봐. 복제가 증폭 아니냐?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항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가지고 생성한다. 결합해서 결국엔 이중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그거구나. 그리고 뭐 여기까지 나가긴 싫었는데 이게 저는 몰랐어요. 원래 문과가 보통 한참 한 10년 전? 8년 전쯤에는 문과가 8대 이과가 거의 2였어.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문과가 더 많죠. 문과가 한 56%? 그러니까 문과가 한 6대 이과가 한 4 정도인데 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수강생들은 7대 3이야. 이과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과적으로 설명을 안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5단락 A 문제를 내가 어제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지수함수를 그려온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수학으로 풀어도 돼요? 왜? 얘네 이과구나. 야, 손들어봐. 이과야? 근데 그 발은 80%가 이과였어. 그럼 땡큐지. 그래서 5단락을 그래프 그려주니까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자, 다시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MBTI 알죠? MBTI도 4개가 있잖아. 나는 ENTJ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봐봐.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이과 애들은 거의 다 알더만. ATCG? 그러니까 DNA가 5개가 있잖아요. ATCG 뭐 U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반은 문과가 많은가? 아무튼 상관없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 PCR 검사 3번도 안 들어본 애가 누가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DNA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중가닥 DNA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결국 정리하면 이건 거죠. 첫 번째, 야, 너 코로나 걸렸냐? 확인하려면 일단 시료 채취를 할 거 아니야. 그게 원본 폴더 같은 거 예를 들면. 또는 주형 DNA가 있어. 거기서 이제 DNA 추출했겠죠. 그럼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DNA 특징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해당하는 그 부분, 그 원본 부분, 그게 아마 표적 DNA 같고, 그러면 거기가 표적 DNA라는 걸 알려주려면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건데 프라이머가 처음 끝에 붙어서 그걸 표시해 주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검출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복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DNA 중합 효소가 그 뜯어낸 이 중에서 단일로 뜯어내서 처음 끝에 프라이머가 붙어 있고 그걸 복제할 거 아니야. 그거네. 끝. 정리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거라고. PCR의 핵심은 뭐냐?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이 되더라. 주형 DNA는 굳이 비율하자면 원본폴더고 표적 DNA는 복사할 파일이야. 프라이머는 그거를 이중나선을 쪼개가지고 단일로 만들어서 처음 끝에 결합해. 컨트롤 C 했어. 중합효소에서 이제 컨트롤 V 복사할 건데 네 종의 유클레오타이드가 다시 단일에 붙으면서 이중나선 복사가 되나 보구나. 됐어요? 다시 이쪽으로. 이거 계속 연습했던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지문은 딱 이 느낌이잖아. 딱 이 느낌이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예년에는 이게 세 지문이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너스 지문 2개를 준 거야.
제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얘가 편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2단락 봅시다.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가지고 이중가다, 자, 봐봐. 중요한 말 나왔다. 과정. 이런 거 전개 방식으로 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단계죠. 1단계는 뭐야? 열을 가해가지고 단일로 만드나 봐. 즉,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분리하는 거예요. 1단계는 분리. 이후 2단계는 뭐야? 분리됐으니까 단일가닥 DNA가 있는데, 오케이. 두 번째 단계는 얘가 결합하는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뭐야? 중합 효소가 복제돼가지고 끝났네. 분리, 결합, 복제. 3단계네. 더 따라오세요. 분리, 결합, 복제. 3단계네. 저기 잡고 좀 오세요. 다시 분리, 결합, 복제 3단계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에서 단일로, 여기도. 자, 이 중에서 단일로. 단일 결합됐다가 복제되면서 이중으로.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의 복사 과정. 이 과정. 이게 한 사이클인데, 사이클마다 2배씩 증가. 오케이?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았어. 그때 4단계 종료. 전통적인 PCR은 어떻게 한다? 최종 상물에 결합시켜서 발색을 표현한다. 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신 다음에 일로 오세요. 필기하세요, 빨리. 아까 1페이지 봤었죠, 여러분? 기록하는 만큼이 여러분 지식 정리로 남는 겁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자, 지금 필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봐봐. 2단락은 그래서 PCR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로 분리해. 이중을 단일로. 프라이머가 거기에 결합해. 그래서 얘가 복사해. 다시 이중으로 간대. 이렇게 한 사이클이고 한 사이클마다 2배씩이 된대. 충분히 됐으면 종료한대. 1, 2, 3, 4단계 끝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LFI 키트집은 과학기술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진짜 6평 파이널 교재에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FI 키트의 핵심이 뭐였어? 발색으로 검출한다였어. 얘도 발색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며요. 이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결합 발색시켜가지고 증폭 여부 확인. 됐어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니까. 참고할 거는 LFI 키트집. 필기 빨리빨리 하세요. 더 드릴게요. 필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1페이지 봤잖아. 필기를 안 하면 어차피 정리가 안 돼요. 모든 건 다 필기예요. 모든 건 다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누가 수학을 암산으로 푸냐고요? 손으로 푸는 겁니다, 손으로. 사고 과정을 항상 손으로 남기셔야 돼요. 계속 봅시다.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으로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했기, 뭐야? 잠깐만. 형광펜으로 끊으세요. 그럼 봐. 아까 지금 뭐냐면 전통적인 게 있었고요. 실시간이 있죠. 대리화살표. 아까 단락에 전통과 3단락에 실시간.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 비교 대조 중요하겠죠. 봅시다 그러면.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한 공통점이 있겠네요. PCR을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PCR은 있어.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아, 누적 발생시키는 게 가장 다르구나. 아까는 끝에 발색이 됐고 여기는 누적 발색이구나. 봐봐, 아까 나오잖아 지금. 자, 최종 산물에 발색이 붙는다면 여기는 누적 발색이라고요. 됐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야. 공통점 어차피 PCR이니까 체크할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서 2단락, 3단락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산물, 전통적인 거. 최종 산물, 전통적인 거. 형광펜으로. 그 아래는 누적 발색, 실시간. 됐어요? 이 차이로 누적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실시간을 알 수 있나 보구나. 계속 봅시다.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당연히. 그게 기역과 니은이에요. 기역과 니은이에요. 자, 그러면 3단락의 주제인 기역은 뭐냐?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을 한대. 어디에 결합해?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 봐. 이중가닥 DNA 결합. 새로 생성된 여기에 결합 발생. 말 2번 합니다. 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만, 장점, 단점 얘기한 거죠. 저한테 오세요. 그냥 와, 그냥. 봐. 그 정리하면 이거라고요. 봐봐. 필기 좀 이따 이거부터 봐요. 실시간과 전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전통은 끝에 붙고 여기는 실시간으로 누적으로 붙어. 봐. 발색을 어떻게 한대, 얘는? 끝에 붙어서 증폭 여부를 알아. 얘는 근데 뭐야? 누적 발색시켜서 증폭을 실시간할 수가 있다. 기억, 니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3, 4단락이 정보량이 되게 터져요. 이미 1, 2단락에서도 정보량이 미칠 정도로 터졌는데 그것만큼이나 많으면 주제구조 잡으라 그랬죠. 그러면 구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비교대조야. 그러면 3, 4단락이 제일 중요한 비교대조는 간단합니다. 누적 발색이란 건 공통적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새로 만들어진 이중나선에 결합해서 발색이 되고요. 4단락 니은은 분리되면서 발색이 돼요. 자, 그럼 봐. 발색이 왜 중요한 거야? 이미 우리가 기출에서 배웠잖아. LFI 키트에서도 발색으로 얘가 검출된 것을 알려줬었고 얘도 발색으로 증폭되는 걸 알려주니까 결국에는 키트라는 건요. 검사라는 건요.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값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고 그러면 발색으로 결과값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 됐던 거고 옛날에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잖아. 기출은 결국 구조든 내용이든 반복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은 얼씨구나고 주워 먹어야지. 그래서 발색, 증폭, 오케이. 결합 발색이고 분리 발색이구나.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지문 끝났어요. A는 딱 봐도 별도 문항이라는 게 보였을 거고 5단락은, 6단락은 결론 요약 정리하는 게 보였을 거고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나. 여기서 끝났지 뭐. 그래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쌤 한 장면당 1분씩 잡아주시고 이거 아직 필기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30초 잡고 1분 1분 가주세요. 사진 좀 올려주시고. 또 왜 이렇게 피곤할까?
마이크 들어가죠. 아, 죽겠다. 자, 4달러 갑시다. 니은이죠? 뭐 정의를 해놨는데, 뭐 이거 다 처리하면 우리 어차피 터진다고. 핵심이 뭐야? 오케이. 결국에는 어떤 원리로 발색을 하는 거냐? 자, 보니까, 일단 얘는 2단계에서 붙어요. 이후 3단계로 가네요. 그 과정 중에, 이후, 과정 중, 이런 전개 방식을 알려주는 표지들이 중요하다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면,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면 그럴 때 발색이 되는구나. 그래서 증폭을 알 수 있구나. 장점이 있나? 단점도 있구나. 됐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전 상황에서 여러분의 어떤 적응도에 따라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도 있고 덜 디테일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잡아드린 거고, 일단은 프리 과정 싱크를 맞추시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 정리됐죠? 계속 갑시다. 자, A 단락은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볼게요. 정리를 하냐면 이제 이쪽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요약 정리하면서 끝났어요, 결론 단락은. 자, 그러면 다시 지문 흐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PCR이 좋은 이유,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이 된대요. 안 읽고 있는 한 분자만 있어도. 그러니까 원본 폴더는 주형 DNA고요. 여기서 표적 DNA를 끄집어내서 그 표적 DNA의 처음 끝에 프라이머가 붙는데, 그 과정에서 이중나선이 단일 DNA로 바뀌고, 여기서는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얘가 붙어가지고 이중나선을 다시 되면서 복사가 된대요. 자, 그럼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다는 걸 알겠고,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열에 의해서 이중 DNA를 단일 DNA로 분리하나 봐요. 근데 이미 여기에 말은 없지만 주형 DNA 중에 표적 DNA를 뭐 떼내든지 해가지고 분리했겠죠? 단일이 됐겠죠, 이제 분리해서. 그러면 그 분리된 단일 DNA의 프라이머가 처음 끝에 결합을 해가지고, 야, 얘 복사해 라고 하겠죠, 이제. 그럼 DNA 중합 효소가, 오케이, 복제할게. 내종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가지고 이중으로 다시 한번 되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2배가 된대요. 그리고 충분히 되고 나면 종료를 하겠대. 야, 그럼 결국에는 PCR이라는 거 검사하는데 어떻게 그 검사의 결과를 확인할 거야? 일정 수준의 농도 이상이 되면 발색이 돼서 증폭을 확인할 수 있겠대. 맨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야, 실시간으로 할 수는 없을까?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비교 대조 해보니까 이런 사이클은 똑같은데 얘의 차이점 뭐냐면 매 사이클마다 누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중복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대. 그러면 기억은 3단계에서 이중나선 DNA 결합해서 발색이 되는 거고, 니은은 2단계 결합해 있다가 3단계에서 분리되면서 발색이 되는 거구나라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발색되고 확인되는지에 주제 초점을 두고 비교대조 구조 잡으면 보였고, A 독립문항 결론 따라 요약 정리 끝. 이거라고요. 됐어? 다시. 그래서 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안 본 단어는 없어. 다 봤지. 그러면서 구조 잡았죠. 점과치 판단했죠. 그걸 바탕으로 주제 중심으로 이해를 했고 내용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읽은 걸 자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읽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원치 않은 등급과 원치 않은 점수가 나온 거면, 그건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자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게 없어. 야, 너희가 미분법 처음 배우는데 내가 생각하는 미분법은 이건데 누가 그러고 있니? 근데 국어는 맨날 그래. 선생님, 전 이렇게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은 주제구조 묻는 문제라 그랬었잖아. 야, 아무리 봐도 2번 같거든? 왜냐면 봐봐. 주제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주제에 박스 치면 프라이머는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두 종의 프라이머는 아마 첫 끝에 붙는 것 같거든? 그쵸? 구조적으로 좀 더 털어볼게요. 구조적으로. 프라이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복사할 놈인 표적 DNA 처음 끝에 붙는 놈이거든. 이건 도대체 무슨 쌉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좁히고 발치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락 가봤더니 알고 있으면 증폭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 자, 그래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하고 여기에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로 붙는데 잠깐만. 그러면 동일한 염기서열이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매번 연습했던 주제구조 좁히고 발치도. 알겠어요? 주제구조 좁히고 발치도. 얘가 오답 의심이 되게 됐었고 그러네. 정답 1번. 야, 근데 이게 정답률 50%야. 앉아있는 학생 2분의 1이 틀렸다고. 왜 그러겠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14번 1번 선지로 왔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발췌도 했고 이미 지문도 이해 안 됐는데 선지는 이해가 더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걸 찾는데 눈으로 찾다가 보면 보이겠어요? 틀리지 어차피. 왜? 정보가 한둘이야? 알겠어요? 쓸데없는 2, 3, 4는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봅시다.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서 2배가 돼. 야, 근데 봐봐. 한 사이클 돌면 2배. 맞죠? 그럼 다. 2사이클 돌면 또 2배. 또 2배. 2배가 2 곱하기 2배 4배. 4배에 2 곱했으니까 8배. 됐습니까? 됐니? 그러면 당연히 한 사이클마다 걸리는 시간도 같겠죠. 봐. 이거 어떻게 발췌도 갈 거요? 4배 되는 시간, 8배 되는 시간 어디 나와 있어? 원리 이하라고 지금. 원리 이하라고 지문에서 준 거잖아. 얘들아, 처음 하나 있던 놈이 2배 되고 그 시간이 한 사이클이지? 그럼 봐. 4배에서 8배가 되려면 2배 곱해주는 거니까 한 사이클 돌았네? 시간 같지? 원리 이하 선지가 판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자꾸 일지발지도가 의심가 안 보이니까 틀리는 거지. 애당초 지문 이해가 안 됐고 그럼 14번에 1번 선지를 발췌독을 하려고 해도 확신이 없고 그럼 적당히 2번 또 한번 확인해보려는데 또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모르겠다. 적당히 찍고 틀리고. 여러분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 지문 버리는 게 더 고득점했을 거야. 근데 과연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이거 그냥 다 틀리고 3등급 맞을래요. 제발 그만. 3번 선지 봅시다. 당연히 주제인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 물어보겠죠. 그럼 봐봐. 전통적인 PCR은 그렇지 맨 마지막에 붙잖아. 그러니까 과정 중에는 알 수 없죠. 맞네. 야, 전통적인 PCR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실시간 물어보겠죠. 그리고 실시간 PCR도 결국에는 PCR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고 1단계가 과열 과정이잖아. 됐죠? 당연한 얘기. 주제에 대한 과정, 전개 방식 묻고 있는 것도 바로 보일 거고. 5번 선지. 이건 요소 얘기하는 거잖아, 요소 지금. 3번은 원리 묻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일치로 가져와 버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배웠던 내용, 1페이지 그 내용이에요. 독서의 본질과 처음과 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문제는 여러분이 했던 국어 공부, 들었던 수업, 봤던 교재들에서 이걸 누가 해주고 있어? 물론 내가 100% 다 본 건 없으니까 뭐 100%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고객님들이 하고 계신 걸 보면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지. 옛날 언어역 방식대로 풀고 있다니까요. 사진 좀 올려주셨죠? 필기 빨리 하셔야 돼, 필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그래프가 두 축이야.
우리의 과정과 과제를 잘 따라온 이 한 축과 공부량 자체가 아예 코로나 때문에 더 젖어버린 한 축, 이 축을 위해서는 난이도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의 노력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양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적 변화가 일어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봅시다. 15분. 오답률이 점점 올라가.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 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또 오답률이 이제 58% 나왔어. 58%가 틀렸다. 자, 봅시다. 기영님. 야, 당연히 물어보지. 1단락 주제 구조 물어봤으니까. 3, 4단락 정보 군집에서 중요했었던 비교 대조를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자, 그럼 비교 대조는 무조건 표로 가라. 무조건은 안 했어. 필요하면 표로 가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주제를 잡았잖아. 자, 지금 기억은요, 결합으로서 발색을 했죠. 자, 얘는 3단계에 결합해서 발색을 했죠. 니은은 2단계에서 결합을 해서 3단계로 가면 분리가 되면서 발색이 되죠. 이 차이인 거거든. 나는 여기에 좀 인생 걸어 볼게요. 항상 평가원이 그랬으니까. 역시나. 진짜 이렇게 일관될 수가 없어, 출제가. 보이죠? 골라도 2번, 4번 둘 중에 골라야지. 자, 하나만 더. 이것도 다 주제인 게요, 여러분. 참, 진짜. 봐. 주제는 일단 PCR 검사야. 그럼 PCR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3, 4의 요소와 1, 2, 3, 4의 단계가 있는데 프라이머는 요소도 두 번째, 단계도 두 번째 다를까? 같을 것 같은데? 아, 물론 선생님 이 합체는요, 이거 확인해보자 그러면 좀 이따가. 근데 봐, 2번 선지는요, 팔색 반응. 4번 선지도요, 팔색 반응. 맞지? 맞잖아. 그리고 봐봐, 지금 얘는 결합 발색인데 분리 발색이야. 니은은 뭐라고요? 결합이 아니라 분리 발색이라고. 형광물질 분리 발색인데 뭔가 이상해. 아, 물론 확실하지 않은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확인을 해도 1번, 3번보다는 당연히 주제에 밀접한 발색 반응 이거죠. 됐어? 그럼 기억은 뭐야? 결합해서 발색이니까 붙어서 발색 맞네. 좁히고 2번 확인해봐야 되겠네. 됐니? 자, 니은은 봐봐. 2단계에 결합했다가 3단계 분리 발색이잖아. 시작 지점이요? 아니지. 끝 지점이잖아요. 끝 지점. 3단계인데. 아, 끝났네. 2번이네. 좀 이따 발췌독 확인. 정답 2번. 알겠어요?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봐요. 야, 기억 어딨냐? 여기 있네. 프라이머 결합하? 이 합체인가? 야, 니은은 프라이머 이 합체인가? 틀릴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봐봐. 왜 점점점 정답률이 떨어지겠어? 피로도가 누적이 된 거예요. 되게 웃겨. 나는 왜 웃기냐면 지문이 이해가 안 됐어. 선지 왔다 갔다 했어. 그나마 집중력이 살아있는 14번 문제 정답률 50%, 15번 문제 42%, 16번 문제 39%, 그 다음 문제는 20%. 왜? 일치로 풀다가 나 뒤지는 거지. 이제 마정 문제 일치로 풀 수가 없어. 마정 문제는 그리고 이상해요, 문제가. 막 기억님 어떻게 넣어봤는데, 아, 씨발, 정답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제 애들이. 죄송해요. 우리 무시하는 한숨 아니야, 정말. 그냥 안타까운 거. 전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 고객님들 정말 고생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난 다시 한번 얘기해. 무시한 적이 없어요.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제 유튜브랑 블로그의 40%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남자였다고. 이유는 아시겠죠? 안타까워요. 아, 보셔도 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오름반복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고 윗글 읽고 이해해서 적용해보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당연히
어느라는 누가 봐도 이제 코로나인데 이제 적용이죠. 사리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윗글. 지문의 원리를 이해해서 사례 적용하려는 전형적인 추론적 사고 문제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PCR 검사. 야, 이것도 구조가 딱 나왔다, 야. 여기는 전통. 여기는 실시간. 야, 그럼 물어볼 거 뻔하다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당연히 뭡니까? 기억나죠, 아까? 쟤는, 위쪽은 끝부분에, 사이클의 끝에 발색하는 거고, 얘는 사이클에 누적되어서 발색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차이잖아, 지금. 끝이냐, 누적이냐.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시로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그러니까 사실 양이 많든 적든지 간에 끝에 발색을 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돌면서, 그러니까 사이클 누적 발색이 아니라 끝에 발색이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누적 발색이 아니라 얘는 전체 실험 끝에 발색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 봐봐. 왜 이게 자꾸 꼬이냐면 정보들을 틀린 선지들은 틀리게 엮어놨으니까 그 틀린 게 어떤 관련성을 가지면서까지 있나 없나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 좀 잡으라고? 구조 좀 잡으라고. 구조 좀. 자, 보세요. 지금 전통적인 PCR 검사는 어떻게 해서 진단하는지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 봐, 얘들아. 3달러 가봐요. 2달러 가봐, 2달러. 자, 봐. 2달러에서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PCR에 최종 산물의 현상물질을 결합해서 발색통의 표적 DNA의 중폭 여부를 확인한대.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아니라 사실은 PCR 과정 전체 끝난 뒤잖아요, 사실은. 그럼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1번은 만자 틀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진다는 거야. 잘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통적 PCR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PCR은 1, 2, 3단계를 거쳐서 한 사이클이야. 이 한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가 4단계에서 종료하고 그 종료했을 때 발색이 되는 거거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잖아. 그럼 봐. 1번은 아예 그냥 딴 얘기야. 맞죠? 시로의 바이러스 양이 많든 적든 그게 감염 초기든 뭐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언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말 평가원에서 의도하고 설계한 거야. 구조 좀 잡으라고. 구조 잡고 주제 이해해보라고. 구조 잡고 주제 이해해보면은 전통적인 PCR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자, 우리가 A단락을 읽으면 이 얘기가 나오긴 해요. A단락에 어떤 원리들이 있냐?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사이클 수가 달라진다. 증포등 양에 따라서 발색도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지금 1번 선지는 그 내용을 섞어서 만든 거야. 나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 싫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봐봐. 여러분이 자꾸 이런 설명으로 내용 이해를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해시킬게. 잘 봐. 시로의 바이러스 양이 많든 적든 감염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뭐든지 간에 봐 보세요. 기준을 넘으면 발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기본적으로 발색의 원리는 기준이라고요. A를 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넘어야 발색이 되는 건데 기준이 넘어야 발색이 되는 건데 얘는 뭐라 그랬어 지금? 초기다. 양이 적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많아 적은 없잖아. 초기의 양이 적어도 감염 초기라도 기준이 넘어가면 발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됐어?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이야. 자, 두 번째 설명.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 1단락에
한 분자만 있어도 발색이 된대.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이 된대.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돼서 결국에는 또 발색될 거 아니야. 맞잖아.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이 돼. 그러면 바이러스 형이 많든 적든 한 분자만 있어도 되는 거네. 왜? 일단락 맨 처음에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된다. 한 분자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 쓰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 설계를 보면 주제 구조를 잡으라는 거야. 전통적 PCR은 뭐예요? 한 사이클 돌아. 충분히 해. 종료됐을 때 발색되는 거야.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이게 뭔 말이지? 도저히 지금 말을 섞어 놓은 건데 일단 보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난 이걸 의도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걸 판단하는 해법 첫 번째는 뭐냐면 일치로 푸는 거고요. 일단락에 한 분자만 있어도 된대. 해법 두 번째는 일치 플러스 어느 정도의 추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5단락에 나와 있는 A 파트고요. 뭐라 그랬냐? 기준 이상이면은 발색이 어떤 농도를 갖고 있는 거고 기준 이상일 때 얘는 증폭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양이 많든 적든 감염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는 1페이지 수준의 문제들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3 문제가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 4페이지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1722에서. 근데 올해는 유난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야. 어떻게 하겠어? 내야지 그러면 그런 거라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쪽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큘럼도 짤 거라고요. 첫 번째는. 자,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수학에 1, 2, 3, 4번 같은 문제도 있는 거고 21번, 30번 같은 손도 못 댈 만한 킬러도 있는 거야. 즉 예전에는 국어 지문이 세 지문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면 이제는 수학처럼 난이도를 배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얘가 그렇게 출제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이야. 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고득점할 수 있는 문제, 고득점해야 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까지 못 가기 때문에 다만 당장은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일단락에 한 분자만 있어도 증폭이 돼서 판정할 수 있대. 양이 많든 적든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겠네. 됐어? 이렇게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풀어준 여러분은 무슨 착각을 하냐? 선생님 그러면 세부내용 일치 문제인가요? 일로 와봐. 세부내용 일치인 것 같아? 정보가치 높은 내용인 것 같아?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지 당연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세부내용으로 끌고 가야지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확진 편향해버리면 답이 없어. 잘 보시고 2번 선지 이어서 볼게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에 발생물질이 자 봐봐. 가격이 비싸다 싸다. 자 봐. 이건 지금 장단점인데 장단점이 그렇게 정보 가치가 낮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얘도 필요하면 나중에 좁히고 받치도록 해볼게요. 자 3번 선지 봐.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려.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진단 시간을 줄일 수가 있지. 맞잖아.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도 제대로 못 잡으면 이런 걸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이해가 안 되면, 지문 이해가 안 되면, 주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3번 선지 같은 거를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좀 더 세부 정보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3번 같은 건 세부 정보 뭣도 아니야. 야, 전통적인 거는 다 하고 사이클이 다 돌고 그때서야 발색이지만 얘는 누적 발색이면 중간에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실시간이 훨씬 더 시간이 줄겠지.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자, 봐봐 얘도. 지금 보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자 1단락으로 가봐. 1단락 첫 줄 보세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영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그러네. 그러면 학생들이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그러면 일치로 푼 거 아닌가요? 라고 자꾸 물어본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주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원리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도 정보 가치가 높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렇지. 일단 알고 있어야 걔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복사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저런 4번 문제 같은 게 이상하고 발췌도구로 100% 정답인지 확정해야지. 이런 사고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왜 애들이 14번, 15번, 16번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겠냐고요. 간단하죠. 선지 일치 왔다 갔다 하다 피로도가 누적돼서 머리가 터져버린 거야, 이제. 그나마 집중력이 살아있는 14번, 15번, 16번 와가지고 이제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치 문제 같아 보이는 건 확증편을 한 것 뿐이야. 어차피 실전에서 누가 그러고 있어. 시간 안에 못 푸는데.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주제 구조로 터는 과정에서 이거 좀 이따 발췌도 해봐야지. 좀 이따 발췌도 해봐야지. 좀 이따 발췌도 해봐야지. 발췌도 할 부분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개 정보 중에 찾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 좁히고 나면 5개나 10개 중에 찾을 수 있어지니까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이 되는 거라고요. 그 원리를 제발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췌독을 하더라도요. 근본이 다르다. 알죠? 우리의 기존 발췌독은 주제 구조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묻는 동이야. 왔다 갔다. 근데 이거는 주제 구조도 잡아. 사실적 사고, 추론적, 비판적 사고 또 했어. 하향식, 상향식 다 했어. 하고 나니 내용 이해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정보 처리가 100%는 아니지만 7, 80% 이상이 됐어. 그럼 그 7, 80% 이상의 정보 처리를 바탕으로 선지 판단하다 보면은 7, 80%가 털어져. 그럼 확인할 거는 100개 중에 100개가 아니라 100개 중에 10개 정도로 줄어든다고요. 그런 원리인 거야. 정답률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인다는 게. 이젠 좀 이해를 하실 때가 됐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이게 오답률이 20%면 1등 아니에요? 개체성이 몇 프로였지? 개체성 뚫은 것 같은데 얘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 좀 해줄게. 애들이 여기서 박살나는 거야. 봐봐. 자, 봐. 실시간 PCR의 CT값 뭐 다른가? 똑같은 얘기 반복이잖아 지금. 그럼 발색도는 A가, CT값은 A가. 잠깐. 발색도고 여긴 CT값이잖아. 근데 문제는 정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존나 다 터졌어요. 자, 사람들. 자, 봅시다, 여러분. A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다. 자, 요소가 이제 첫 번째 나왔어요. 발색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증폭된 이중가닥 DNA의 양에 비례한다.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난다. 오케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 근데 봐, 일정 수준이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요, 검출 기준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필요한 사이클 횟수, 이 횟수 N은 초기항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초기항이 많으면 사이클 횟수가 적더라도 기준에 더 빨리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봐봐. 증폭된 양, DNA의 증폭된 양과 발색도는 비례한다. DNA의 초기 양이 많을수록 기준점에 다다르는 사이클 N수는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원리까지 나왔죠. 자, 그리고 한번 세 번째 봐봐. 원래 LFI 키트 같은 거는요, 기억나죠? 검사선, 표준선이 있어가지고 둘 다 발색이 되면 검출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OX야. 근데 얘는 뭐래? 사이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는 연속적인 선이래요. 즉 농도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OX가 아니라. 계속. 자,
그리고 여기서 끊기는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준인 거야, 기준. 검출 기준이요. 검출 기준 발색도는 뭐라고? CT 값으로 정의를 하겠대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표준시로 CT 값을 비교해 봤어. 그럼 봐봐. 표준시로 CT 값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미지의 시료가 사이클의 수가 더 적어봐. 그러면 초기 양은 얘가 더 많았단 얘기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인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지문을 쭉 읽으면서 느낌이 딱 잡혔으면 좋은데, 이거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실생활 문제인데? 갑자기 이제 수학, 2교시 수학 영역의 향기가 훅 풍겨지면 좋았던 거고요. 뭐 그게 안 되는 문과이든 어쩔 수 없었던 거긴 한데, 문과도 이건 배우잖아. 문과도 지수로그 배우지 않냐? 일단은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필기하세요. 필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록해야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이 국어라는 과목도 그렇고 수학이라는 과목도 그런데, 야, 너 수학 풀이 과정을 안 받아줬고 선생님이 푸는 거 보기만 해도 다 풀리냐? 국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수업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 수업들이 많아. 근데 그걸 자꾸 국어 수업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옛날 국어, 20년 전, 30년 전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제발. 여러분, 운요 사건이 1875년이에요. 30년 지나면, 1905년, 1904년에 이미 일본군 다 들어서 점령 다 했어. 30년이면 나라가 없어진 시절이에요. 수능 1993년, 94학년도 수능이 처음이에요.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이요. 곧 30년 다 돼가요. 언제적 수능 문제를 풀 거야, 자꾸. 여러분 부모님이 풀던 수능 문제랑 지금이 같겠습니까? 응?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가 있고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는데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변수값들을 싹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자, 일단은 B인 표준 시료는요. 기준이 되는 놈이죠, 얘는. A는 미지의 것이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CT 값인데 CTA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 수학에서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이걸 좀 알 텐데 수학에서는 이런 문자 기호 수식을 언어적으로 바꿔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뭐야? 표준 시료에 자, CT가 아까 뭐였는지 A로 가봐요. CT가 뭐야? 사이클 횟수죠. 그 어떤 사이클 횟수예요? 검출 기준이 되는 발색도 도달 검출 기준 농도까지 가는 사이클 횟수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봐. A든 B든 검출 농도까지 가는 사이클 횟수는 같겠니, 다르겠니? 기준은 똑같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얘도 CTA가 얘도 지금 기준이고 A한테도 기준이고 B한테도 기준인 거야. 미지시료든 뭐든지 간에. 즉 여기까지는 일단 공통이에요. 그런데 미지시료는 당연히 뭐가 다르겠어? 초기 양이 달라. 그래서 보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뭐라고 나왔어? 초기 양이 다르대요. 그런데 땡큐하게도
야, 초기양이 크다 작다까지 같다까지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붙어버리면 머리통 터져버릴 건데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대요. 초기양이 높아요. A가 B보다. 그럼 봐.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2배씩 되죠? 됐어? 그러면 당연히 사이클을 돌릴 때마다 농도는 누가 더 높겠어요? 당연히 A가 더 높지. 됐어? 그러면 당연히 기준은 누가 더 빨리 넘기겠어요? 기준도 빨리 당연히 A가 더 넘길 텐데 다만 봐. 사이클 횟수는 당연히 A가 더 적겠죠. 농도가 더 높으니까. 좀만 돌려도. 됐어? 자, 그러면 이게 핵심 원리거든.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즉, A와 보기를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핵심이야. 일단 필기하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기 농도가 많아. 그럼 2배씩 늘 거야. 당연히 농도가 많은 놈이 더 빨리 늘겠지. 기준점도 빨리 넘기겠지. 그럼 사이클을 덜 돌려도 빨리 넘기겠지. 그래서 기준점에 다다른 횟수 자체는 A가 당연히 더 적겠죠. 횟수는. 덜 돌려도 농도 넘길 거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높다면 가정했고 위쪽들에 있는 전제, 그러니까 지문과 보기가 전제고 이 전제에 따라 가정을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3단 논법이 여러분 전제 가정 결론. 표정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DNA 증가량은 A가 당연히 더 클 것 같거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쵸? 자, 그래서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 발색도는 당연히 A가 더 농도가 높고 하니까 A가 더 높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1번이네. 그런데 PCR CT 값은 사이클 횟수는 A가 더 작아야 되는데 야, 그럼 또 2번이네. 보이냐? 맞잖아.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덜 돌아도 기준 농도를 빨리 넘기잖아요. 그럼 횟수 자체는 A가 더 작아야 돼. 근데 얘는 작으니까 2번인데 발색도는 당연히 A가 더 빨리 늘어나니까 A 양이 더 많으니까 농도가 더 크니까 B보다 더 높다 1번인데 뭐요 도대체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보이시죠? 주사에 굴려서 5분의 1이나 풀어서 20%나 똑같다. 뭐 어쩌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해되냐, 지금? 봐. 자, 초기 양은 A가 더 많아. 사이클을 돌려 2배씩 늘어. 당연히 농도도 A가 더 높겠지. 그런데 기준점을 넘기는 사이클 횟수는 A가 더 적겠죠. 그러니까 초기 농도가 많으면 당연히 A 증가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A 증가량이 당연히 많아. 농도도 짙어. 그러니까 발색도는 당연히 A가 높을 텐데. 사이클 횟수는 더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혹시나 답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 읽었나? 이제 A로 다시 가. 보기 또 다시 풀어! 이거 여러분 진짜 1시간 풀어도 못 풀걸? 뭔 말인지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현재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백날 지문 들여다봐도 안 되는 거야. 일단 내가 좀 더, 이런 분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문과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이과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원래 옛날엔 문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 근데 올해도 지금 당연히 문과 대 이과의 비율이 보통 6대 4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재수강생들은 거꾸로 6대 4더라고. 정확하게는 67, 63%? 6.5대 3.5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제 수업을 했는데 문과적으로 설명하니까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이렇게 풀었는데 너 이과냐? 네. 알았어. 설명해 줄게. 애들이 어차피 이해 못할 것 같지만 한번 설명해 줄게 해줬더니 애들이 더 끄덕거리네. 야, 너 이과냐? 네.
이과가 70%였어. 그 반은. 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일단 이과라고 생각하고 문과 학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는 봐. 자, 봐. 지금 자 A는 미지지만 초기 농도가 더 높죠. A라고 할게요. 초기 농도를. 자, B는 표준이에요. 초기 농도는 상대적으로 나누는데 얘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한 사이클 돌 때마다 몇 배씩 늘어난다 그랬어? 2배씩 늘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사이클 돌 때마다 2배씩이니까 한 사이클 돌면 2배죠. 2사이클 돌면 4배죠. 3사이클 돌면 8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사이클 돌면 2배, 또 2배, 또 2배죠. 끝났네. 써놓고 보니까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죠. 아니, 지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겠대. 아, 선생님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아, 선생님 저는 예체능이에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A의 2의 n승. 미안합니다. 또 이제 문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예요. 그럼 끝났어. 왜 끝났어? 자, 함수니까 뭐 그려야 돼요? 해석. 그래프 그려야죠. 아니, 여러분 저거 교과서 그냥 개념 아니냐? 아, 선생님 저는 예체능인데 알았다고. 근데 학교에서 그냥 잠만 안 자고 들었어도 알 것 같은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위쪽 그래프를 녹색으로 그릴게요. 아래쪽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초기 농도는 A가 더 높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잖아. 보이냐? 보이냐고. 얘를 함수로 다시 정리하면은 Y는 A의 2의 X제곱, Y는 B의 2의 X제곱. 보이죠? 사이클을 한 번도 안 돌았을 때는 0제곱, 0제곱, B, A만 남으니까 당연히 녹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겠죠. 여기를 A값, 여기를 B값. 근데 사이클을 돌리면 돌릴수록 당연히 A의 값이 더 크니까 뒤쪽에 붙는 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앞쪽 값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겠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시죠? B의 그래프는 이렇게. 보였죠? 근데 봐. 지금 이 양이 느는 과정에서 초기 양은 이렇게 됐어. A고 B야. 2배씩 늘 거야. 2배씩 느는데 기준점 이상일 때 증폭됐다고 판정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봐. 당연히 증가량은 A 그래프가 더 가파랐습니다. A 그래프 기울기가 더 컸어요. 당연히 얘 OK. 그 다음에 횟수는 X값. 당연히 A가 더 작아도 됐네요. OK. 됐죠? 그 다음 봐. 실시간 PCR에서 CT값의 발색도는 기준점이잖아. 기준은 같았죠. 정답 2번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 1분 잡아주시고 여기 1분 잡아주세요. 일단 이과적으로 설명을 해봤어. 근데 이제 문과학생들은 뭔 소리지 이럴 수는 있는데 아니 문이과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자꾸 선생님 전 문과니까 선생님 전 예체능이니까 전 수학을 못해서 저렇게 설명해 주시면 힘듭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그래프나 뭐 수식 같은 거 안 쓰고 언어적으로 풀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올려주셨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사진 또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이쪽으로 카메라 잡혔나 지금? 쌤 여기 그래프 절반. 그래프 절반이라고? 네. 기준. 여기로 잡아 여기로 잡아 여기. 네. 자
A는 미지인데 가정을 했죠. 초기 농도가 더 크다. B는 초기 농도가 더 작다. 표준이. 그럼 당연히 A 값이 더 크고요. 사이클 한 번씩 돌 때마다 2배씩 불어날 거예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 그리기 3수로 다시 한번 바꿔 표현하면 여기는 사이클 횟수.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기울기 값이 있겠죠. 당연히 A가 초기 값이 더 크니까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그래서 보기 2에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농도가 높다. 그러면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사이클 시간당 증가량은 당연히 A가 더 크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B보다 더 크겠군 많겠군. 자, 나에 들어갈 건데 실시간 PCR CT 값에서 발색도는 기준이잖아. 기준. 네? 봐봐. 자, A로 다시 가봐요. 앞 페이지로 와서 5페이지. 자, 발색도는 증포된 양에 비례하는 건 맞아. 그리고 일정 수준 발색도에 도달하는 사이클 값도 있는데 당연히 얘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거야. 그럼 초기량이 많을수록 사이클 횟수는 더 적겠죠. 그리고 봐.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현관펜으로 여기다 밑줄 쳐봐.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가 여기잖아. 됐어요? 발색도에 해당하는 농도. 그 기준이 여긴 거잖아. 같이 A든 B든. 그걸 넘어가면 얘는 있어. 라고 판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됐니? 그러니까 그러네. 발색도는 A든 B든 같기 때문에 X값, 횟수 자체는 A가 덜 돌아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에 들어갈 거는 B보다 더 작고 기준은 같고. 정답 2번이라고. 자, 이 부분을 문과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언어적인 걸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바꿔 이해하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해서 그런 거고, 뭐 이건 수학 시간에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자, 국어적으로 최대한 풀어보면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니, 봐봐. 실시간 PCR의 CT값, 실시간 PCR의 CT값 똑같이 써놓고, 응? 얘는 거기에서의 발색도고 얘는 CT값은 A가야. 근데 둘이 완전히 똑같은데 얘만 다르잖아. 그럼 얘 역할이 뭐예요? 따라서의 역할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축을 다 해놓은 거야. 자, 따라서 앞에는 뭐예요? 커우즈. 뒤쪽은 이펙트. 결국 봐. 이펙트, 결과죠. 여기에 들어갈 건 실험 결과라니까. 또는 논리적 사고에 여기는 결론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봐. 어쨌든 초기량은 A가 더 많지? 그러면 기준점에 다다르는 사이클 횟수 자체는 더 적잖아. 확실하잖아. 맞아요? 그러네. 얘가 그럼 뭐야? 전제이자 기준이잖아요. 즉, 봐봐. 인과잖아. 인과잖아. 논리 인과관계에서 따라서라는 연결사가 함축하고 있는 구조관계 인과, 앞쪽이 전제 기준, 뒤쪽이 그 결과. 그러면 전제는 뭐야? 기준은 뭐야? 그래. 발색도는 뭐겠어? 기준은 뭐겠어? B가 표준으로 같지. B가 표준으로서 A든 B든 뭐는 같아? 기준은 같죠. 그 기준을 넘겨야 있네 없네를 판정할 거 아니야. 있네 없네를 판정하는 기준은 A든 B든 똑같지. 같은 놈들이었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동일한. 어딨냐 잠깐만. A 다음에 E와 동일한. 됐어요? 동일한 DNA니까 당연히 기준 자체는 동일했겠지.
따라서가 야 앞쪽은 기준이거든. 그럼 실험 결과 어떻게 돼? A가 덜 돌아도 되지.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덜 돌아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A, B 기준 같다. 뭐가 같다? 발색도가 같다.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굳이 여기 함축된 말이 뭐야? 기준이 되는. 검출, 증폭, 기준이 되는 발색도는 A든 B든 같은데 A가 초기량이 적으니 횟수는 덜 해도 되겠구나. 끝. 사진 올려주시고 필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함정에 빠진 거냐. 자꾸 너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야. 또는 발췌도 가려고 하는 거야. 자꾸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출제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를 넣는지를 보질 않아. 왜? 모르겠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자꾸 이걸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첫 페이지에 샜고 이걸 우리를 수업 시간에 진짜 귀에 딱 잠들 때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꿔줄 때가 왔다. 잘하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다. 자, 힘든 학생들은 제가 커리큘럼 다시 한번 짜겠다. 오케이?